평소에는 잘하다가도 꼭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게 돼요. 항상 지나고 나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떠오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스파링 경기에서는 지는 게임이 더 많았는데 실전에서는 항상 이겼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전에 강해요. 남들보다 멘탈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인 요인을 이겨내고 중요한 순간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었는지, 부자의 멘탈을 가지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부자의 멘탈을 가지는 방법 첫 번째, 불안을 이기는 멘탈. 주변을 보면 유난히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대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불안감이 느껴지는 일인 거죠. 실제로 불안 증상을 야기하는 우디 앨런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후천적 환경과 상관없이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밝혀지기도 했어요. 우디 앨런은 실제로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어렸을 때부터 발표 불안, 이성 불안, 광장 공포, 비행 공포 등 정말 각종 공포증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인데 영화를 뉴욕에서만 찍었고 비행기를 못 타서 영화 시상식에도 못 갔어요. 이런 우디 앨런의 이름을 따서 불안 유전자를 우디 앨런 유전자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우디 앨런이 이런 극심한 공포증을 알았음에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비행기도 타게 됐고 유럽에서 영화도 찍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게 됐어요. 이렇게 불안증이 극단적으로 심각했던 사람도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우디 앨런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마저 뛰어넘는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강력한 인생 목표는 무섭고 두려운 것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줘요.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고 현장에 투입됐었던 권영철 소방관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높은 온도 속에서 활동하기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로 요 구조자가 있다. 그렇게 들었을 때는 화재 현장을 2번, 3번, 4번이고 찾을 때까지 검색을 합니다. 그래야만 되고. 소방관도 똑같은 사람인데 불길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소방관의 사명감으로 생명을 구한다는 숭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용기는 두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본능을 역행하는 고차원적인 마음이에요. 이건 강한 목표가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거죠. 동물을 보고 용맹하다고는 하지만 용기 있다고 하진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 때 용기 있는 사람만이 불안을 이겨내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는 인생 최고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결국 마음속에 강력한 목표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최고의 멘탈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자의 멘탈을 가지는 방법 두 번째,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멘탈. 인간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남과의 비교에 매몰되면 내 인생이 남에게 휘둘리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며 거만해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느끼며 상대를 깎아내리고, 나보다 압도적이라면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의존해버리죠. 이렇게 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는 없고 남의 이야기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는데 집착하게 되고 정작 나 자신은 아무런 발전 없이 점점 도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기할 때도 내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온통 남 얘기만 하게 돼요. 이런 비교는 특히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심해지는데요. 드라마 안나에서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불행하면 자꾸 남에게 관심이 생긴다.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꾸 남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내가 편할 대로 평가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게 되죠. 이렇게 남의 인생만 알아보고 평가하는데 시간을 다 쏟다가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지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비교 대상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꿔야 돼요. 책 일독에서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과의 비교였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더 나아졌는가? 예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실력이 더 좋아졌는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그들로 인해 내가 계속 달릴 수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남에서 나로 바뀌면 질투심이나 오만한 감정도 사라져요. 인간은 선택적 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 주변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집중의 대상을 남에서 나로 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남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질투 같은 감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롯이 통제 가능한 것이기에 노력만 한다면 어제의 나보다 반드시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책을 10분 읽거나 담배를 한 개피 줄여도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거죠. 그 성장이 주는 성취감이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내 인생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보세요.
부자의 멘탈을 가지는 방법 세 번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흑수저에서 월 1억을 실현한 자청의 책 역행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메타인지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선 독서와 실행력이 필요하다. 실행과 도전 없이 책만 읽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 단순히 책에만 빠져 관념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 실패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신의 장단점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부족한데요. 어떤 시도를 해봐야 성공이나 실패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말을 하는 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나의 한계점을 깨달으면서 정확한 메타인지가 되어야만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실패와 개선을 꾸준히 반복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무엇이든 실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일이 막상 해보면 쉽지 않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일이 생각보다 쉬운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도 안 해본 사람이 보면 쉽게 보이지만 저도 막상 시작해보니까 성공한 유튜버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언젠간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매번 성공한다면 쉬운 일만 단순 노동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의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인 거지 절대 인생이 후퇴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실패에 낙담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요즘 말로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실패해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개선해 나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걸 이루는 날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수십 년인데 벌써 포기하고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죠. 항상 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이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꾸준함이 결국 모든 걸 이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